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은 청년 세대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계 안에서의 정체성의 고민이 담겨져 있죠. 동시에 경계를 넘어선 세계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에 대한 지향이 있습니다. 오늘 일 다 들으면서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뿌리가 있긴 하지만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끊임없이 느낀 현실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도리어 한 개인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낙인이 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미래를 통해서 보자면 도리어 이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아까 또 나왔던 얘기 가운데 미리 온 미래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와 고통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모순들 그것을 잘 풀어나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함, 행복함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말이죠. 우리 박 교수님 예.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짧게 좀 우선 예.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하나씩 다 좀 앞에 좀 부탁드리겠어요.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그 이런 이제 자리에서 오면 그리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어떤 이야기, 경험을 듣게 되면 굉장히 신선한 자극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책상이라는 공간에서 책이라는 어떤 대상에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속에서 느끼는 성취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서 담아낼 수 없는 담보되지 못하는 성격의 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고 좋은 어떤 연구거리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발표해주신 여러 그 어떻게 칭해야 되나 여러 선생님들 후배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제가 이런 뭐 총평까지 할 그런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디아스포라 아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지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죠. 우리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같은 민족인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디아스포라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문제. 다들 오늘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팀 에던스 제가 발표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팀 에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민족이든 뭐든 어떤 사람이 고난과 역경 그다음에 어떤 충격이 자기들에게 닥치면 그 어떤 귀속감을 마음의 정착지를 요구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민족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그 김양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념향으로서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국가 만약에 이게 국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착지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로서만 규정해 버린다면 이거 사실 폭력이에요. 폭력이고 그들을 담아낼 수는 결코 없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는 다 그 자리에서 그 국가라고 하는 그 강제된 정박지로 인해서 튕겨 나가는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박루슬란 감독님, 박루슬란 감독님, 이 고려인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고려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쩍 또 이런 이 디아스포라 동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 부분이나 또 정리가 된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예. 네. 쭉 들어보니까요. 뭐 대부분 다 뭐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과
약간 좀 그런 이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뭐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리 뭐 고민을 해봤자 솔직히 뭐 답이 안 나와요. 그게 뭐 역사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디서 태어났고 뿌리가 뭐고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한참 이거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그런 뭐 솔직히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입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 거보다는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이의찬 그 비디님처럼 뭐 이렇게 그 러시아에서 뭐 네. 음악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는 저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거든. 특히 이제 저는 예술가로서 항상 뭐 예를 드는데 도스토옙스키를 저는 원작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번역본 아니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근데 그래서 그런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힘을 합쳐서 살면은 뭐 이런 뭐 이질감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는 데 있어서 일단 훨씬 더 편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에너지와 시간을 네. 좀 더 다른 데 활용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풍부한 그러한 자산이라고 할까요? 가치를 새롭게 주목을 해서 미래를 위한 결합 이런 것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세대가 처했던 역사의 고통의 시기를 벗어나서 2세대가 바라보는 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김희양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2세, 3세들의 지향점은 이런 것이다라는 느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 우선은 제가 이번에 발표를 좀 다른 분들 발표를 들으면서 뭔가 제가 너무 피관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뭐 좀 방송을 했는데요. 전 사실 아까랑 좀 달리 좀 미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발표에서는. 네, 글쎄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한국에 살고 많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살다 보니까 별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희망적인 생각이 지금 아직 안 떠올리는 상태고요. 뭔가 사실 뭐 디아스포라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한국 사회가 너무 넘포라는 것을 통해서 한민족이라는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것 같고 그 민족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외한 디아스포라를 극한마다 차별화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게 뭐 한국 전체적으로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한국의 일반 사회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디아스포라 스스로도 그동안에는 항상 조항이라든가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그런 느낌이 인상을 받는데 앞으로는 다문화 공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공생의 주체는 스스로 디아스포라 당사자만 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호스트 사회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기원 출신국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풀어야 될 과제다. 우리 사회 역시 이와 같은 한인 디아스포라 현실을 제대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도 증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험도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북아평화연대가 바로 그것을 하는 매우 소중한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나이가 젊다고 알려진 우리 박동찬 학생. 여기 보면은 중국 동포죠. 조선족들이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일종의 노동 착취를 당하는 대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조선족들의 이해, 또 그것이 연변과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혹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지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현재 이제 보면 한국에 조선족 동포들이 70만 명 정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귀화해서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한 13만 명 정도고요. 근데 우리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들로는 다 이제 뭐 기존에 많이 알고 있던 뭐 3D 업종, 좀 힘들고 더러운 일들에 종사한다. 이러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전에 90년대에는 들어오셔서 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예컨대 저와 같은 이제 뭐 유학생들도 지금 조선족 유학생들도 수천 명이 지금 한국에 정착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학생들을 보면 저처럼 학부 학생도 많겠지만 보통은 다 석박사생들입니다. 석박사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란 석박사 단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석박사들이 많습니다. 석박사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국 주류 사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제 좀 더 이제 차원 높은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다는 그러한 역설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한국에 정착한 조선족들에는 교수나 단지 이러한 뭐 이제 여기서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연합뉴스에서도 중국 동포 성공 시대라는 그러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여의도 증권가에 진출한 분들도 계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여기에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한국을 밟지 않았던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중국에서 이제 뭐 정계나 아니면 이제 기업 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좀 상층 주류 사회에 이렇게 진출하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좀 우리가 그런 점을 여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가장 짧은 시간밖에 갖지 못해 충분히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이찬 씨, 근데 불곰이 보드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됩니다. 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러시아에 대한 이해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반응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25년 한너 수교가 이제 2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26년 동안 상당한 숫자의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러시아에 유학을 다녀오셨고 러시아에서 사업을 해보셨고 살아보셨고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인터넷 라디오 형태의 뭐 시간을 맞춰서 들을 필요도 없고요. 언제 어디서나 골라 들을 수 있는 이런 뭐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왔다 갔고 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지금 러시아로 몰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실제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프라인 모임 같은 때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 박유섭 씨는 요벨 대표인데요. 단답으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왜 요벨이죠? 설명이 아까 안 된 것 같아서. 요벨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는데 숫산양, 그러니까 산양의 뿔을 이제 요벨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50년마다 한 번씩 그 숫산양 뿔로 만든 나팔로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빚진 자들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된 자들 그리고 자기 것을 이제 빼앗긴 사람들한테
원상 회복하는 회복과 그리고 다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제 요벨이라고 해서 성경을 한국에 했군요. 와 있는 세터민들 그리고 음. 북에 아직 계시고 있는 많은 우리 가족들에게 회복과 자유를 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요벨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함경도에 아직도 계시다 그러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우선 그럼 어머니 이렇게 탈북자들이 있는데 괜찮나? 네, 그렇게 괜찮습니다. 네. 음. 최근에는 이제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다 잃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함경 사투리는 많이 못 들어봐요. 그래서 그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하고 함경 사투리를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아프지 않습니까? 약간 중국 조선족 사투리랑 약간 비슷하고 근데 제 어머니랑 통화를 할 때면 이제 어머니가 잘 제가 이제 서울 말씨를 쓰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한테는 이제 그 함경도 사투리로 이제 대화를 해드려요. 그래야 정겹겠죠. 요 질문 하나만 좀 해서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문을 보면 요배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농업은 거의 혁명적인 농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단순히 세터민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소중한 실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농업에 대한 이야기, permanent culture에 대한 거 짧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특징. 이제 농업을 선택하게 된 이 계기는 여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 2년 가까이 세터민 청년들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려고 카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카페는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적 사고로 이제 세터민들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카페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이산 가족도 있고 되게 트라우마도 있는 이 친구들한테 이런 감정 노동을 시킬 때 정서적인 자립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 와 있는 세터민들 중에 80%가 함경북도 산간지대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64% 정도가 서울, 경기도, 인천의 수도권 지방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균형하게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80% 정도가 또 서비스 업종과 일용직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 문제가 이제 극대화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률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잖아요. 근데 세터민들의 자살률을 그렇게 한국 사람들과 이제 대비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런 잘못된 정책에서 시작됐구나 해서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정서적인 어떤 자립 공간을 마련해 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농업이구나.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농업을 하려고 할 때 남한 분들이 대체로 야 너희가 북한에서 하고 있던 그런 재래식 농업이랑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최첨단 농업은 다르다. 너희가 새롭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을 이렇게 유심히 이제 보다 보니까 뭐 GMO도 있고 화학 비료도 있고 살초제도 있고 이 농업 한국의 농업이 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그런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까 봤더니 이제 유기농업 그리고 자연농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농업과 유기농업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북에서 하고 있던 그런 농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저희 밭에 가가지고 뭐 퇴비도 만들고 두엄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 그 한국에서 그 유기농 식품만 먹는 사람은 전체 국민 중에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장도 되게 굉장히 작지만 계속해서 그 유기농을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세터민들이 여기 와서 그런 공장식 농업, 그런 공장식 닭 공장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음식 문화를 가져야 되고 어떤 이제 농업 문화를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영구적인 퍼머넌트한 그런 농업 문화를 이제 가져가려고 그걸 선택을 했고 농업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자립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자립이 아니라 한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까지 같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네. 분야가 농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네, 토양 치료라는 접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산업화로 망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을 되살리는 이것은 아마 우리 디아스포라 전체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말이죠. 한 두 분 정도 짧게 30초 넘지 않도록 질문이나 소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면 제가 그냥 멈추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말씀을 해주고 싶은 분이나 이 문제는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잠깐만 여기 마이크 좀 김정 선생님 잠깐 마이크 좀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마이크 가지고 예,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길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참 더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외국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근대사 100년이 너무나 신선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 정체성을 가졌다고 장담 못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현실 사회에 어떤 갈등이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새로운 물꼬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스럽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부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의찬님 또 새로운 시각으로 러시아 문화를 좀 이해하자는 거 이해갑니다. 이해가는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도 우리 정체성이나 우리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분 혹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좀 네. 예, 그죠 좋죠.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요. 전 국회의원 박범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의 해외 동포 수가 본국 대비 그 인구를 비교하면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제일 많고 우리 한국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국 인구를 남북을 합쳐서 7,400만이라고 그러면 해외 동포 한 700만 아닙니까? 한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이스라엘처럼 본인이 원하면은 귀국을 원하면 다 허용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이중 국적을 다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치를 할 때도 그런 주장을 당내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숙지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저 질문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압축해서 짧게 우리 청년 세대답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름 나온 대로 이제 정리 발언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슬란 감독님. 네. 답변도 하고 또 오늘 느낀 것까지 짧게 얘기해 주시고 길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우리는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네. 예.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예. 네, 대표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또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아까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싸움이라는 말을 몇 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싸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저희
꿈이거든요. 솔직히 뭐 생계라는 그런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꿈을 위해서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런 인식만 조금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더욱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포럼은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저희 이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고민은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나 있을 거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제 언급했던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신 뭐 요즘 그 저뿐만 아니고 많은 고려인들이나 다른 이제 동포분들도 많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줄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부터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동찬 학생. 네, 그 오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여러 가지 담론이 나왔었는데요. 이 민족 정체성 외에도 정말 저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는 남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또 학생이라는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자리에서는 발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족 정체성은 우리가 그동안 얽힌 약간 비운적인 역사도 있거니와 정말 풀고자 하여도 그게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소모적인 정체성에 대한 논쟁 대신 그것을 일단 뒤로 하고 좀 생산적인 역할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교포들은 그동안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또 정말 한국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냐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각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나은 우리 뭐 제가 중국에서 왔다면 더 나은 뭐 한중 관계를 위해서 서로의 역할을 좀 모색해봤으면 더욱더 생산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유셉 대표.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질문이 기억이 안 나도 그냥 느끼는 하면 됩니다. 우리 마무리 발언이니까. 네, 마무리 발언. 네. 되게 제가 발표 그 글에는 썼는데 이제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조선반도가 지금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되게 실망스럽게 청년들이 많이 청중에 없는 여기 다 청년들인데. 네, 60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90대 60 이상부터 청년인데. 네, 동거평화연대가 약간 좀 더 청년들을 더 이런 논의의 장에 더 많이 데리고 와서 더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박요셉 씨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말한 사람이 좀 책임을 져야 돼서. 네, 우리 김희양 학생. 저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 우리 호스트 사회도 그렇고 그 디아스포라를 자산 문화적 경제적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권의 대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디아스포라가 결코 귀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아직도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약간 뭔가 호스트 사회랑
그 주신국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까 경계에 선 사람이 변화의 주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네 그럼 뭐 저도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불곰 이찬.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이제 10분의 짧은 시간에 뭐 자세한 얘기를 못 드렸지만 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물론 어떤 문화의 장점, 우리나라의 문화의 장점이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뭐 좋은 것들도 많죠. 하지만 그런 것 말고도 사실 우리 문화라고 표현하면서도 우리가 그 되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나가서 우리가 뭐 강남 스타일 아냐, 뭐 김치 아냐라고 말을 하고 우리 한식 세계화 뭐 다 좋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직장인들이 얼마나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고 야근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한류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자체적으로도 있습니다. 배용준이 나와서 막 한국 남자는 다 배용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와보면요 그 배용준이 막 때려 나를. 네,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거는 뭐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타 문화에 대한 어떤 수용 능력, 탐구, 이해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최고야. 뭐 우리 강남 스타일 뭐 뷰가 뭐 1억만 뷰 넘겼어 이게 아니라 정말 뭐 보여지는 것 이외에 그 보여지지 않는 그 가치 그런 거에 대한 탐구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러시아어권 사람들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어권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변호사들과 함께 그런 러시아어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법률 상담 같은 것들을 지금 몇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동평이나 이런 저희 단체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 교수님 그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깐 이게 제가 이해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저희가 잃어버린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정체성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잃어본 거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한민족 또는 조선민족 뭐 그 다 떠나서 이제 일단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의 역사고요. 두 번째 분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중국적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중국적이거든요. 이중국적 허용하는 게 그들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경계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경계는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때로는 뒤를 돌아볼 수 있게 우리가 경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때로는 뒤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한 집단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위를 올려다볼 수 있게 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구워볼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이끌기도 하는 존재 그 집단을 저는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 여러 청년들의 말이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청년 세대에게 많이 배우셨습니까? 힘차게 대답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변경에 서 있는 존재들, 그러나 그것은 변경이 주변이 아니고요. 도리어 최전선일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정체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주체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 기성세대는 과거 역사를 청년세대와 함께 나눠야 하지만 그 과거 역사에 가두지 말고 미래를 위한 실험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면 한인 디아스포라는 인류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동북아 평화연대 15주년 기념 포럼 우리의 역사에 매우 소중한 기여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열매를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